그리고 법안 검토 중심이시니까 좀 해주시면. 네. 이 민간 유해 발굴 법안의 검토와 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강창일 위원 대표 발의로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추모 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점은 그 자체를 매우 유의미합니다. 앞서 발제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진화위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비위원회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게 화해를 위한 주체 활동은 미흡했습니다. 유해 발굴은 진실 규명의 보조 수단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안의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기본법에서 과거 청산을 위한 진실 화해 모델의 한 축을 구성하는 화해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 법적 규정이 최초로 현실화되는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 발의된 이 법률안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그 의미와 제한점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이를 통해 입법의 내실을 기하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실 규명과 후속 조치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입주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항은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30페이지인데요. 법률안이 밝히고 있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조사 발굴하여 안정함으로써 억울하게 희생당한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나아가 국민화학과 인권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간인 희생자 유해의 조사 발굴 등과 추모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추모 사업단을 둡니다. 세 번째로 행정자치부 장관은 민간인 희생자 유해 매장에 관하여 접수된 제보의 신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 민간인 희생자 유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누구든지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 행정자치부 장관은 민간인 희생자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토지 등을 조사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발굴된 유해를 민간인 희생자 유해로 인정한 경우에는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공가로 공송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장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발굴된 민간인 희생자 유해의 안장과 유품 보존 등을 위한 봉안시설을 마련하고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등 추모 사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이 법률안이 밝히고 있는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법률안이 가지고 있는 이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노영석 교수님이 밝혀주신 유해 발굴 입법의 필요성 부분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첫째로 국가에 의해서 방치된 유해 발굴 사업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진화위는 한시적인 기구로 활동하면서 접수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8,206건 중 6,742건을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454건은 진실규명 불능, 764건은 각하로 처리됐고 이제 신청 기간 등의 이유로 신청되지 못한 미신청 사건을 고려할 때 자연히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진화위가 발굴한 유해는 전체 168개 유해 매장 추정지에 묻혀있는 유해 중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아직도 100여 곳 이상의 유해 매장 추정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지금 조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정부에서는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고 그것을 위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해야 되는데 이번 법률안 발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해 발굴과 추모 사업 이외에도 화해를 위한 후속 조치들을 법제화할 수 있는 배보상 특별보호 문제라든가 연구조사 사업을 위한 과거사 재단의 설립 문제 등의 논의가 이어지는 발판 역시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안은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조사 발굴하여 안장하고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민간인 희생자 유해의 조사 발굴 등과 추모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추모 사업단을 두고 있는 내용 역시 이러한 부분으로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점은 미조사 사건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의 가능성입니다. 앞서 제가 이제 진실 규명의 보조적인 조치로서 유해 발굴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민간인 집단 학살의 경우 1년이란 제한된 신청 기간 때문에 진화의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당수 유족들이 이 위원회 설립 자체를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입니다. 한편 또 진화에 신청된 사건들 중에서도 이제 초반 전문성의 부족이라든가 조사 기간의 실질적인 제한 등의 이유로 제대로 조사되지 못한 사건도 많았습니다.
기본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의 경우도 다른 인권 침해 사건과 같이 종래 진화에서 종료하지 못했던 사건 등에 대해서 승계와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본법을 이제 개정하는 여부와 별도로 진화의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관련 조사 기록, 연구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법률안은 민간인 희생자 유해 매장에 관해서 접수된 제보의 신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해에 관한 향토사 연구, 증언 청취 및 현장 탐사 등을 통하여 민간인 희생자 유해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유해 발굴을 위해서 유해 보호 구역 지정을 하는 그 전제로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위 발굴지들에 대한 진실 규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적인 계획하에 방치되어 있는 수많은 유해 매장 추정지의 유해를 발굴 안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비용 추계서의 경우도 추계 기간을 2017년에서 21년 5년으로 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 소요가 존재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사점은 위령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현재 이제 전국 단위의 위령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설치할 경우 어디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급박한 과제는 발굴된 유해의 보관과 처리 문제입니다. 진화에는 충북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대학교 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 임시로 안치하였으나 16년 7월 협약 만료 이후 유해를 영구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고향 금정굴 유골처럼 유족들이 지역에 평화공원을 설치하여 안장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경기도 의회의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대전광역시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또 추경 예산이 1,700만 원 반영되는 그런 긍정적인 경우들도 있지만, 최근 또 동시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유해 매장지 훼손 사태에 관련해서 대전 동구청이 사과를 거부하는 등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된 유해 안치, 추모 위령시설 설치 방침이 이제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골 유해 발굴 및 안치 시설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고, 이 업무를 기존의 국가기관이 담당해야 할지 아니면은 과거사 재단이 담당할지 별도의 어떤 기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했는데, 이번 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입법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국가는 발굴된 민간인 희생자 유해의 안장과 유품 보존을 위한 보완시설 마련하는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고, 추모 사업을 위한 방안 마련의 그런 책무 역시 규정하고 있으며, 추모 공원에는 추모탑, 사료관, 그 밖에 추모 사업을 위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제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대상 사건의 정의 문제입니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사건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진화의 그 기본법의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본래의 대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3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위문사로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입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로 진화인은 같은 항 제6호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서 진화인은 국민보도혁명 사건, 전국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여성 사건 등을 조사하기에 진화이의 조사 대상 사건은 크게 군경에 의한 집단 희생 사건, 예비검소, 보도혁명, 형무소 관련 사건, 미군 관련 사건, 적대 세력 관련 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법률안은 제2조, 제1호에서 민간인 희생자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본법 제2조 제1항 3호는 이제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이것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민간인 희생자의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이라든가 국민보도연맹 사건, 전국 형무소 제소자 희생사건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법률안의 제한 이유 첫 단락을 보면 6.25 전쟁 전후 많은 민간인들이 군과 경찰에 끌려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적대 세력에 의한 민간 참사 사건이 제외되는 것처럼 규정이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을 다시 세부 유형별로 보면 예비 검소 보도연맹 형소 관련 사건이 3,414건 이것이 41.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군경과 관련된 사건이 3,078건으로 37.61%, 적대 세력 관련 사건은 17.65%, 민간인 관련 사건은 249건으로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사건 중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 그리고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위령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세부 유형을 구별하여서 법률안을 제정할 이유가 없는 점, 마지막으로 법률안이 정의 규정으로 사업을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법률이 제정될 경우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없이는 유해 발굴에 제약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안의 정의 규정을 수정을 해서 추모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한점은 발굴 지역 보존 및 사료의 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피해자의 위령과 명예회복 진상규명, 국민의 알 권리 보호 및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해서 과거의 국가폭력, 인권침해 사실을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각종 문서, 사진, 동영상은 별도로 관리가 돼야 되고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별도의 사료관이 설치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한 법적인 근거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지난해 활동 시에 여러 유족회가 집단 학살 매장 추정 장소에 표지판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지만 지자체의 반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